안녕하세요, 미스터모입니다. 이번에는 서울 특집 충무로역 쪽으로 가봤습니다. 충무로역에는 뭐가 있을까요? 보통 충무로라고 한다면 영화에 대한 산업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유명한 곳이잖아요. 하지만 저는 좀 더 독특한 데를 다녀와 봤어요. 이번에 제가 다녀온 곳은 남산골 한옥마을이라는 곳입니다. 의외로 충무로에 이런 곳이 있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충무로에 한옥마을이 있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계실 텐데요. 과연 어떤 곳인지 저는 미스터모와 함께 같이 가보시죠. 렛츠고! 지금 이곳은 충무로역입니다. 충무로역 4번 출구로 가서 저는 이번에 그 남산골 한옥마을이라는 곳에 가볼 예정이에요. 예전에 한번 왔었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오는 곳이죠.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한옥마을이라고 한다면, 특히 이제 서울에 있는 한옥마을이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북촌 한옥마을을 많이 떠올리실 거예요. 그런데 남산골 한옥마을은 어디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계실 겁니다. 애당초 컨셉이 틀려요. 한번 가보시면은 조금 이런 곳도 있구나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꽤 유명한데 모르시는 분도 꽤 계시더라고요. 보이시나요? 남산골 한옥마을의 입구입니다. 보통 우리가 전주 한옥마을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북촌 한옥마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사람들이 사는 곳이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삶의 그런 터전 같은 느낌이라면은 여기는 진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공원 같은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단순한 한옥마을이라기보다는 실제로 관람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좀 쉬우실 것 같습니다. 남산골 한옥마을이라는 이름답게 여기 남산타워가 보이네요. 바로 앞에 보이는 게 남산인 거죠. 그리고 이쪽으로는 이렇게 국악당이 위치하고 있고, 실제 한옥마을은 저쪽에 그 기와집들 보이시죠? 저쪽이 바로 한옥마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들어올 때 여기가 어떻게 보면 공원처럼, 테마 공원처럼 이루어져 있는 곳이라고는 했는데 들어올 때 입장료는 없기 때문에 편하게 들어오시면 되고, 충무로 근처에 사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일부러 오셔서라도 한 바퀴 돌면서 산책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라고 보시면 돼요. 남산도 가깝고 케이블카 타는 곳까지 또 이제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있다고 하니까 같이 참고를 해두시는 것도 좋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무료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한옥마을이지만 생각보다 경치가 굉장히 예쁩니다. 지금 봄꽃도 이렇게 피어 있고, 그리고 산책로가 워낙에 잘 돼 있어서 부담 없이 산책을 하시면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일요일 낮 시간인데 사람도 별로 없고 또 볼거리들이 꽤 있습니다. 단순하게 한옥만 있는 건 아니고요. 주변 조경이나 경치가 꽤 괜찮아서 잘 꾸며놓은 그런 느낌도 분명히 들고요. 그렇다 보니까 한 번쯤 오셔가지고 구경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날씨까지 좋으니까 만족도가 괜찮네요. 특히나 여타공원과 마찬가지로 주변에 이렇게 앉을 곳이 많아요. 벤치 이런 것들도 꽤 있고 정자 이런 것들도 있어가지고 피크닉을 즐기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취사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요리를 하는 건 아니고 싸와서 드시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문화시민으로서 청소만 잘 하고 가면 문제가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냥 힐링이 되는 그런 장소인 것 같아요. 예전에 왔을 때도 충무로에 이런 곳이 있었나 싶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느낌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산책로가 워낙에 잘 돼 있어서 한 바퀴 쭉 돌고 가면은 꽤 괜찮은 것 같아요. 한옥마을 내부의 풍경은 이렇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옥마을이네요. 한옥들이 많이 있고 이렇게 짐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어서 사진 찍기에는 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마련이 되어 있는 게 꽤 흥미롭습니다. 제가 이 한옥마을이 단순한 테마공원 같은 느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테마공원이라기보다는 예전에 사람이 살았던 곳이에요. 여기 제가 앉아있는 이곳은 관운동 민씨가옥이라고 하는 민씨 집안의 사람이 살았던 그런 집인 거죠. 이런 집을 잘 보존을 해가지고 현재 전시관처럼 사용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보시면은 실제로 예전에 사용했던 가구들이나 이런 것들의 모습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전통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장소라고 보시면 돼요. 보존이 굉장히 잘 돼 있는 게 하나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유난히 이제 가족 단위로 온 그런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데 아이들의 교육 그리고 이제 체험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골목골목이 되게 예뻐서 사진 찍기에도 굉장히 적합한 장소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입구에 바람직한 문구가 써 있습니다. 마음껏 먹고 적게 찌길. 이거 저한테 하는 얘기 맞죠? 정말 저도 마음껏 먹고 적게 쪘으면 좋겠습니다. 남산골 한옥마을 구경을 마치고 명동으로 넘어왔어요.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거리가 부담스럽진 않았습니다. 명동은 제가 예전에 영상을 한번 다뤄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와 지금 크게 차이는 없더라고요. 제가 약 10여 년 전에 명동에서 일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정말 활성화된 곳이었지만 지금은 뭐 외국인 관광객도 거의 없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거의 없고 가게들도 많이 문을 닫았었어요. 하지만 제가 이번에 방문했던 명동교자, 여기는 지금 뭐 보시다시피 매년 미슐랭 받았었고 그리고 사람이 항상 많아요. 복작복작합니다. 여기는 정말 사람이 많은데 그만큼 빨리빨리 빠지기도 해서 대기하더라도 크게 부담되진 않는 곳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칼국수랑 만두가 정말 맛있는 집이죠. 특히나 이제 고기국수로는 정말 가장 좋아하는 그런 가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칼국수가 한 그릇에 10,000원이면 정말 비싼 금액이기도 하죠. 그리고 더불어서 무조건 거의 합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 여기 국물이랑 그 면을 먹어보면은 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게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고기 육수 베이스의 칼국수집으로서는 가장 좋아하고 특히 저기 보이시는 김치 기가 막힙니다. 저 김치는 매콤하면서도 아주 알싸한 맛이 일품이에요. 그리고 가격이 비싼 대신에 밥이랑 사리는 무료로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거 꼭 참고하시고요.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한 끼였긴 하지만 다 먹고 나면 저 김치 때문에 입냄새가 어마어마하게 나거든요. 그걸 대비해서 껌을 하나 주기는 하는데 이걸로는 입냄새를 가리기는 사실상 역부족이긴 하죠. 자,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까지 남산골 한옥마을, 충무로에 위치하고 있는 한옥마을에 한번 가봤습니다. 사실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서울의 한옥마을은 북촌 한옥마을이 가장 유명하긴 하죠. 조금 더 아름다운 것도 있긴 한데 어떻게 보면 남산골 한옥마을 같은 경우에는 테마공원 같은 개념도 강하고 특히나 이제 충무로역에서 가깝기 때문에 가기에도 좋고 입장료도 무료고 이런 부분들이 장점이 되는 그런 장소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영상 말미에 명동에서 먹었던 그 명동교자 또 한번 담아봤는데 예전에 7,000원 할 때 정말 많이 왔었는데 10,000원으로 올라서 가슴이 아프긴 해요. 그래도 좀 어쨌든 간에 명동을 대표하는 음식점이기 때문에 명동에 오셨다면 명동교자는 꼭 한번 드셔보시길 권장을 드립니다. 대신에 어쨌든 간에 먹은 후에 입냄새는 개인이 부담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벌써 서울 특집 3번째 편이 마무리되었네요. 다음은 어떤 곳인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미스터 모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즐겁고 알찬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